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면 꼭 하게 되는 이야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일 텐데요. 또 추석이잖아요. 가족들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 한 번쯤 하게 되죠. 여기가 좋다더라. 너는 집 언제 살 거냐 등등등. 자, 친구 이야기도 좋고요. 또 가족 이야기도 좋은데요. 그 전에 머니맨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쏠쏠한 정보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특별히 추석 때 다 같이 모여서 할 만한 이야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풍성한 한가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입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추석에 함께하는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머니맨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SNS를 통하셔도 되는데요. SNS에 머니맨 또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채택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호원 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야 뭐 워낙에 항상 부동산 이야기 하고 다니시겠지만 뭐 가족들 만나거나 친구분들 만나셔도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 자주 하시나요? 안 합니다. 사실은. 안 하세요? 네, 안 하고요. 네. 제가 평소에는 좀 말이 없는 편이라서 좀 침묵하고 네. 오히려 조금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네네. 이제 전문가님한테 좀 쏠쏠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지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전문가님이 평소에는 말씀 잘 안 하신다고 하니까 머니맨으로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머니맨에서 전문가님이 워낙에 잘 이렇게 항상 고민 상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흐름들 잘 풀어주시니까요.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방송으로만 만나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는요. 부산과 부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추석 지나고 바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9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미나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2층 213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부천에서 만나보는데요.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후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 강의부터 시작해서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머니맨으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머니맨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문을 열어볼 텐데요.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저희가 농경사회 기준으로 잡으면 네. 고령 인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내려줄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4차 산업 시대에 와 있다 보니까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네. 실제로 많은 경험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게 찾는 이런 부분들이 네.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고령 사회가 오면 올수록 노령 인구들은 경험을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세월을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미 지나버린 세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 인구들, 고령 사회가 온다는 얘기는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100세 시대니까요. 그럼요. 앞으로 한 1, 20년, 짧으면 길면 3, 40년만 있으면 이제 120세 세대, 조금 더 가면 150세 세대를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네, 시대가 아직 오기 한참 살아야 때문에 되네요. 네. 실제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잘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 손주들한테 세월을 상속 증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좀 내려주는 이런 부모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주제로 한번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노후 준비.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점점 퇴직은 또 빨라지는 것 같은데 노후는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예전처럼 저축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또 의식주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노후 준비 왜 부동산으로 해야 되는지 또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신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뭐 개인적인 거지만 네. 자녀가 지금 저는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실제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재산 축적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넷째는 있어야 근데 이제 우리 되네. 자녀들한테는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해왔던 경험, 부동산,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겠죠. 부동산 시장으로 자녀들한테 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좀 자신 있게 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저보다도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노후 준비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또 보고 네. 또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더라도 거시경제도 조금 어두운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내수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시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아파트 시장만 쫓을 것이 아니라 토지 시장, 실제로 부동산에서 기준이 되는 게 토지거든요. 네. 토지 그의 정착물인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체는 토지 시장이기 때문에 토지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부동산에서 실제로 자손들한테 네.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세월을 증여 상속이 아닌 정말로 제대로 된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토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토지 투자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이라든지 뭐 아파트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워낙 정보가 많은데 이 토지 투자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네. 토지 시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전부 다 어떤 건물의 시장, 아파트 전문가, 상가 전문가, 오피스텔 전문가 이렇게 건물의 전문가들만 굉장히 많은 시장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토지 시장을 좀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토지 시장은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지 시장은 접근하는 방식에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룰들을 지켜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단순하게 아파트 상가들만 쏟아내는 베드타운 개념이냐, 혹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자족 형태냐를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이 들어가는 구조냐 혹은 국가기관에서 제가 말하는 국가기관의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단위의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런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개발지 안쪽의 토지 시장은 보상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그 시장에 들어가셔도 보상 단계가 기존 땅보다는 좀 더 크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5년, 10년 정도 자손까지 봤을 경우에는 네. 대단위의 개발
호재가 발생되는 그 주변에 반경 2km 이내의 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실제로 개발 규주가 즉 입지가 바뀌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개발 어떤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땅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쪽에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안쪽 땅이 수용되면서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그게 바로 대토라는 게 또 이루어지는 이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반경 2km 이내의 땅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안쪽에서 개발이 되면서 도로나 철길이나 각종 사회 간접 시설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집가 상승이 강하게 작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데 땅에 투자가 들어갈 때 개발 제한, 특히나 그린벨트 같은 게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묶여져 있는 땅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금 여력이 좀 약해서 어떠한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공동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실 때 네. 가장 유념하셔야 할 게 세 가지 분류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굳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총유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중 땅이고요. 합유지분 같은 경우는 땅을 재산권은 가져왔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소유는 들어왔지만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땅에 대한 구분, 위치 지정을 못 받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지분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땅의 위치 지정을 했을 경우가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공유지분으로 들어가더라도 60평 이상, 즉 스퀘어미터 기준으로 잡으면 약 200스퀘어미터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땅으로 들어갈 때는 경사도가 너무 급하면 안 된다. 경사도가 너무 급한 경우에는 임야산 같은 경우 잘못 들어가게 되면 개발 행위를 못한다. 즉 땅의 값어치를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걸 꼭 확인하시고, 기존 도로가 있는 반맹지 상태라면 그 기존 도로가 현행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런 땅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알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지 말고 토지 투자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토지 투자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주의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뭐 귀농 귀촌을 해서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좀 생각하시거나, 네네네. 아니면 서울에 뭐 괜찮은 건물 하나 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이렇게 받는 노후 준비거나, 네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노후 준비에서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어떤 쪽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99%는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땅이라면 귀농, 귀촌 아니면 네. 세컨하우스 정도, 그래서 노후에 퇴직해서 내려가서 맑은 공기 좀 쐈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의미로 지금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잡는데, 이건 절대 안 맞는 시장이다 보여지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통이 편해야 되고 문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병원이 또 그게 가까워야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대형 병원, 큰 병원들이 가까워야 되니까 오히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귀농귀촌을 좀 지향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노후 준비한다고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소액 가지고 월세 받을 걸 자꾸
찾다 보면 네.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피스나 오피스텔 시장도 교통 호재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통 호재 플러스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곳들은 실제로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이슈가 확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도 지금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한번 올라탔던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빠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안 맞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 조금 여유를 좀 늘려서 주택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파트 시장이겠죠.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고 실제로 토지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파트 시장, 건물 시장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아파트나 건물의 시장은 지금 기준으로 잡았을 기준으로 굉장히 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대광 지방권에서는 대구, 대전, 광주 빼고는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시장.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서도 서울이냐 비서울이냐가 좀 나눠지고 있고요. 수도권, 경기도권에서도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가 없느냐 또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교통호재가 있느냐 없느냐도 좀 따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2045년 정도 앞으로 한 25년 정도만 있으면 네.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 정도가 고령 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인력은 반절 그 다음에 생산 인력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부양해야 되는 실제로 고령 인구는 반절 정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출생률을 따져보면 1%를 못 넘기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98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고령 인구들 즉 노후 준비는 지금 현재 40대, 50대 조금 많이 보면 60대 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60, 70 드신 분들이 나는 벌써 6학년이야, 7학년이냐. 그래서 졸업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준비 안 해도 돼. 그냥 자녀분들만 보면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의학도 과학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졸업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어떤 미래를 정확히 다시 한번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길,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도 참석하시면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매주 곳곳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9월 17일 화요일에 부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세미나 진행이 되어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히 부산이 최근에 좀 주춤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9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부천으로 갈게요. 부천 이지스터디 6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이고요. 부천에 관한 소식들도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etomato.com으로 2 t o m a t o c o m 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3번째, 02-2128-8569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예,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기 집을 언제 매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고요. 주소 먼저 알려주실까요? 예, 부천시 네. 서사 번율동 167에 10호 네. 이기남이요. 알겠습니다. 현재 주택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76년도에서부터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셨네요. 예, 한 40년 됐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매도 타이밍하고 어떻게 좀 옮겨가 볼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예.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잘 뭐 힘드네요, 만나기가. 그러네요. 자, 지금 사시는 댁이 지금 거의 뭐 4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지금 건물의 수명으로 치면 한 60세 이상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40여 년 사는 동안 이 마을 자체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 주변의 변화가 좀 있었죠. 실제로 2016년도에 그 주변에 예, 소사 예. 원시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지나서 2018년도에 개통을 또 했고 그래서 네, 예. 그쪽으로 지금 전철 관계 도시 어떤 최소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앞으로 조금 더 보시면 신안산선이 곧 착공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산이요? 소사 원시선하고 또 맞닥뜨려서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서해안 고속 옥전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이 네. 건물의 근접 거리로 철길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기간을 조금 무시하시고 예, 예. 앞으로 이 앞쪽으로 역들이 들어서게 되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쿼트로플 역세권까지 그러니까 역세권 기준으로 보면 철도가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네 라인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예. 마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근간을 갖고 있다. 이 예. 도시정비 사업은 내년 총선 및 대선 이후부터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갖고 가시는 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예. 고생하셨는데. 예, 네네네.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씩인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부터는, 아이고, 이렇게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진단 말이야? 라고 네.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까지 좀 웅크리고 있었다가 한 2, 3년만 더 기다리시면 확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자, 부천 지역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9월 19일 목요일에 부천에서 세미나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천이 또 수도권 내에서 비규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소식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공릉동 3익 4단지 아파트. 네. 자녀가 실거주하면서 네. 투자 목적으로 같이 겸해서 매입을 할까 하는데요. 네네.
예, 앞으로 투자 비전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자녀분에게 이제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거주와 함께 투자 목적까지 자, 매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직 다 미혼입니다. 미혼의 나이가요? 나이가 25, 28 그런데 네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직장 관계가 그쪽에 네. 있으시고요. 예, 거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네. 원룸에 있는 것보다 이제 그게 사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사서 이제 살면서 앞으로 좀 투자 가치가 있을란지 싶어요. 네. 자, 우리 신촌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증여세를 물고라도 지금 하겠다고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자, 네. 맞습니까? 예.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지금 현재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고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현재 25세에서 28세 자녀분들한테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증여세도 내고 기회비용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값이 그 추가적으로 더 그만큼 올라가줘야 우리 자녀분들한테 증여세나 그 다음에 기회비용 발생된 대비 이런 값어치가 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준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가 94년도의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1,600에서 한 1,700만 원 사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라고 봤을 때 미래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증여세를 내고 기회비용까지 발생시키면서 했을 경우 대비 투자 메리트는 떨어진다는 걸 꼭 참고하시고 주거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자녀분들한테 아파트를 지금 사준다기보다는 자녀분들이 청년주택이나 혹은 장가를 가면서 신혼부부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조를 청약시장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청약시장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을 한번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자녀분의 나이가 25세에서 28세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딱 잘못하면 저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나이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40대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40 이전에 꼭 시집장가를 목표로 한다면 해주는 건 좋지만 부담부 증여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끼워진 상태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무작정 세금을 안 내겠다는 이런 구조보다는 절세 방향을 꼭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절세는 현명할 수 있지만 세금을 좀 안 내는 구조 안 내야겠다 또 뭐 좀 숨겨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명하게 절세 방향을 판단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주는 것보다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기도 좀 시간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는 않고 오르는 구조인데 증여를 거치면서 또한 어떤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자녀분이 나중에 직장을 잡았을 때 청약시장에 막 문을 좀 두드려 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직장에서 있으면 대출을 좀 받아서 하더라도 실제로 직장에서 받는 수익 가지고 이자나 원금을 좀 이렇게 갚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상속, 증여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얘기는 지금 부모님의 나이도 아직 졸업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구조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네. 그거를 우리 명의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네네. 자녀가 실거주하고 몇 년 후에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떤가요? 그 방법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증여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시고, 자녀가 직장을 잡았을 경우에 은행 대출을 좀 많이 껴서 나올 수 있는 대로 껴서 부담부 증여 형태로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절세가 좀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를 증여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자산을 좀 더 늘리는 구조로 가는 게 좀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쪽으로 조금 더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밑쪽으로 해서 강원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그 주변에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 장이동에 신규 아파트 시장이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올 가을부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가격대를 치고 많이 올라가기 좀 힘들겠다.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국토부도 그렇고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보려면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새 아파트를 많이 쏟아놓고 나면 이 아파트는 올라가는 게 좀 힘들어지겠죠. 힘 자체가. 그러니까 판단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어가도 시장을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내년 봄 정도 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산인데요. 네. 아니, 거기가 어떻게 좀 전망이 있나 없나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산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기 경기도 화성시 네. 무정면 네. 호곡리 네. 산 23-10이요. 산 토지 보유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0년 됐나 10년 봐요. 정도 보유하고 계신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년 전에 미래를 좀 보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제로 토끼 걸음으로 펑펑 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거북이가 앞을 향해서, 뒷걸음질은 아니고요. 거북이가 앞걸음질을 하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쪽으로 지금 개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성시 쪽으로 해서 땅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쪽으로 해서 농림지 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군사작전지역 혹은 주거지들이 좀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군사작전지역 되면 이 땅값이 떨어지겠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군사작전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일대가 굉장히 개발 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안 났지만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조금 보시면 지금 화성시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주거단지 늘어나고 상업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땅값이 좀 늘어나는 구조, 가격대가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그렇다고 해서 길게 막 30년, 40년 또 추가적으로 갖고 가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만 갖고 가시면 이 땅에다 건물만 안 지으면, 이 개발 행위만 안 하면 이 땅은 지금 현재 보유하신 땅 기준에
3년에서 5년만 있으면 더블 시장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입할 때 좀 비싸게 구입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당시에.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저기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가 무슨 뭐 저기 비행장에 들어오는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네네. 막 가격이 하락한다 전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네. 군 비행장이 들어가는 거는 좀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군 비행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군 관련된 시설들이 또 들어가 줘야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토지 주변은 개발가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현재 기준 반영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5년 후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사실 때 좀 비싸게 사셨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자, 비싸게 사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 다운 계약서나 이런 건 안 쓰셨죠?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셨죠? 그러면 네. 나중에 땅값 올라가서 내는 양도세를 많이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땅 자체는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네. 아 저도 땅이 이뻐서 샀는데 그냥 아우 힘드네요. 기다리니까. 네. 자식이 2, 3년 있으면 3, 4년 네. 있으면 효자가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네. 시청자님 아유, 너무 걱정이 걱정하지 마시고 덜었네요. 추석 좀 풍성하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계속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어떤 부동산 궁금하세요? 강원도 원주시 네, 태장동 네. 1479번지 땅이요. 땅 보유하고 계시고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보유를 해야 될지 팔고 싶은데 네네. 예. 이 땅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네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돼가요. 20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목적으로 지인하고 같이 샀습니다. 지인분하고 그러면 공동 지분으로 사신 거겠네요. 그러니까 공동명의. 공동 명의로 네네. 원주시에 있는 땅을 보유를 하셨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주소가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원주시 태장동 네네네네. 1479번지. 1479번지요? 네네. 태장동. 태장 이동 이래야 되나? 그 태장 이동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팔아야 할 타이밍을 살짝 놓치셨다. 타이밍을요? 네, 타이밍을 살짝 놓치셨는데, 자, 네.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자연 녹지 상태고요. 지금 네. 강원도 이쪽 원주 쪽으로는 지금 기업 도시 쪽으로 기운이 조금 받고 있다. 그쪽으로 아파트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 네네. 주변에 구도심권 혹은 구도시권 바깥쪽으로는 지금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제가 좀 정해드리자면 임자만 나오게 되면 너무 고가 부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임자만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거 평당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아, 평당이요? 네. 제가 이제 평당 단가를 평당 여기서 제가 불러드리게 되면 이게 네네. 확정 금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네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연 녹지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에 네. 도로가 잘 끼어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현행도로 잘 발달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기준으로 잡게 되면
지금 원주시 자체가 지금 현재 잠깐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지만 교통 호재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같은 경우는 좀 고가로 불러서 가격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을 안 끼고 계신가요? 네네. 예. 그래서 은행의 문을 두드려서 감정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서 꼭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분 조금 은행의 어떤 힘을 빌어서 자금을 조금 받으세요. 받아서 그 자금 가지고는 또 다른 투자처를 조금 찾아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이 값어치가 좀 나와주는 이런 구조를 잡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제로 감정서도 없고 은행 대출을 받아진 상태도 없고 보유하신 기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땅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책정하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이 땅에 접근돼서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 땅을 얼마 줘야 되는지, 그죠? 여러 가지 좀 복잡성이 있으니까 거꾸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문턱을 좀 두드려보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일부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요즘 같은 경우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서 여유 자금으로는 다른 쪽으로 꼭 투자를 조금 하시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네네.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 땅은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올 겨울 아니면 내년 봄 정도 시장에 딱 내놓으시면 타이밍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추천해 주셨어요. 뭐 올 겨울, 내년 봄에 매도 타이밍 잡아 보시려면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해결해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가볼까요? 강릉시 저동 네. 467번지. 강릉시 저동 467번지 토지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망이요. 토지 전망에 대해서 네, 보유하신 네. 지는 좀 오래되셨을까요? 30년이요. 30년 정도 보유를 하셨네요.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투자하신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네? 토지를 매수하신 목적. 거기 와서 살으려고 그때. 거기서 좀 거주를 해볼까, 그런데 좀 집을 짓고.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강릉시 저동으로 가서요. 전망 체크합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30년 전에 그쪽으로 가셔서 노후를 준비하신다고 사신 거예요? 네, 공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앞으로도 30년 후에라도 이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에는 교통이 좀 편해야 되고 문화시설이 가까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 병원이 가까우셔야 돼요. 여기로 가게 되면 혹시라도 곧불, 감기라도 걸리시게 되면 병원 가려면 힘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30년 전에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도 많이 올랐거든요, 땅값이. 얼마나 기준으로 가는지 잡으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얼마 가는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이 땅이 지금 얼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30년을 가지고 계셨는데 3, 4년 후에 이 땅이 얼마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더라도 실제로 이곳의 땅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물론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쳐다보겠지만 네. 이 지역 구조에 맞는 가격 대비 부르는 게 값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지금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의 안쪽으로 해서 동해선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동해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강릉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역사 정도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서
미터 안 되는 이런 구조. 실제로 보게 되면 저는 1km 이내에 이런 위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동해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밑쪽과 위쪽에서 지금 한참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나 생기는 이런 구조,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으로 또 IC 정도 하나 빠지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이 30년 전에 여기 가실 때는 산 넘고 고개 넘어 정말 힘들게 이렇게 가서 공기 좋다고 이 땅을 사셨을 텐데 네. 이제는 산 넘고 고개 넘어가 아니라 고속도로 타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네.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가서 이 땅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네. 이 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30년 세월은 묻어버리시고요. 지금 네.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도 네. 묻어버리시고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 이 땅값이 지금 현재 기준에 더블 그 이상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울의 아파트가 네.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더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땅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는 더블 간다면 서울 아파트 사시겠어요? 이거 갖고 계시겠어요? 그거 갖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 준비는 이 땅에서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갖고 가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좋은 땅 가지고 계시네요. 좀 든든하게 네, 노후 준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네. 경기도 파주시 네, 아동동 네, 299-394-394041 이렇게 해서 네 필지 네, 네, 82층에 대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산지는 한 12년 정도 됐는데 네,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토지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옛날 구옥이 있어서 네네. 월세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면서 투자 방향까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TV를 선생님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거 땅을 사신 지가 10년 전에 사셨다. 자, 그러면 네네. 파주 이쪽 일대가 막 커지기 전에 사신 거기 때문에 땅을 네네. 상당히 저렴하게 잘 사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2배 이상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오르셨어요. 자, 네네. 이 땅 자체로 보시면 지금 네. 현재 도로 앞쪽에 잘 끼고 있고요. 다만 그 앞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 블럭이 조금 높은 지대 형태를 띠고 네네. 있다. 이거 조금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되는데 나중에 그 흙을 다 파내면 되니까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네네. 또 한 가지는 그 옆으로 해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개통 목표로 20년이면 언제죠?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서울 문산간 IC 정도 하나 빠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 주고 계시니까 개보수만 잘 해주시고 집을 새로 짓지는 마십시오. 짓지는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빠르면 내년 정도면 여기를 지금 현재 2배 올랐다고 하는데 오른 가격에서 또 2배 정도의 지구 단위 개발을 한번 하자든가 아니면 이 땅을 사고자 하시는 분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길게 보시지 않으셔도 된다. 2, 3년만
저는 짧게 2년 봅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2년만 딱 보유하시면 이 땅의 값어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 보유 이렇게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청자님 2년 보유 꼭 기억하시고요. 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065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완읍 대홍리입니다. 162-12456-7번지 총 6필지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도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천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도 시점 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언뜻 보기에 나무들이 심어있는 과수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성완, 그러니까 천안이죠. 천안 안쪽과 그 안쪽에 아산 일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땅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가격대가. 또 한 가지는 천안 아산 바로 위에 평택과 안성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갈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지역에 그 사이점에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형태로 보여지고요. 네.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과수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얼추 보면 이 밑에까지 다 포함한다면 10,000평 넘을 것 같고요. 이 반절 정도만 하더라도 4,000~5,000평 정도 되는 이런 땅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 정도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논밭들이 한 20만 원, 30만 원대라면 약 이런 땅 위치, 그 다음에 주변에 취락지구 혹은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농림지 전답보다도 약 가격대가 두세 배 정도 가격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땅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저는 지금 현재 안성이 아직 덜 컸고요. 그 다음에 평택도 아직 덜 확장됐다, 덜 커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권에서는 평택, 안성, 용인, 화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시장 쪽에서 충청도권에서 가장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가 천안, 아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지금 수도권, 그 다음에 천안, 충청도권 그 점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두 곳을 끼고 있는 그 사이점의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값어치는 작은하면 오르고 작은하면 오르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만약에 이 땅을 매도하시더라도 2년 정도 길게 되면 4년 안에 팔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과수목으로 한 필지, 두 필지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 땅을 지금 기준으로 잡아서 또 땅을 조금 작은 단위로 좀 잘라 놓게 되면 네. 땅이 좀 더 이뻐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큰 단위로 팔게 되면 내가 받고자 하는 땅 가격 어떤 조율이 좀 강하게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상당한 가격들이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조금 작은 단위로 좀 잘라서 안쪽부터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바깥쪽, 이 앞쪽으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앞쪽으로는 좀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땅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구조로 봤을 때 위아래 해서 그 지역 자체가 아직 덜 컸다. 즉 도시개발 기조에 있어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땅값, 집가 상승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9월 17일 화요일에 만나보는 세미나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나볼게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부산 지역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짚어드릴게요. 시간은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에는요, 부천 지역에서 세미나 진행이 되는데요.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 만나보고요. 역시 시간은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풍성한 추석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